네, 비트코인이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종가가 64,000달러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번 주에 65,000달러에서 69,000달러 박스권 안으로 순조롭게 진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 둘 매물대를 해소하면서 7만 달러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64,000달러에 대해서 온전히 지지를 확인해 줘야 하는 그런 단계가 선결돼야 하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1을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4%대 후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재미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주간 차트가 똑같은 캔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랑 똑같냐라는 걸 보면, 이전에 반등 뒤에 횡보 상황 통합을 거칠 때 7주에 걸쳐서 통합의 과정을 거쳤고, 마지막 주에 이 해머 캔들이 하나 땅 하고 나와줬었고, 그리고 나서 급등. 근데 이번에도 7주 마지막 주에 지금 해머 캔들. 참 이렇게 보면 되게 똑같은데,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8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할 거라는 얘기를,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간 차트인데, 이 케빈 스펜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50일 만에 첫 번째로 지금 긍정적인 MACD가 포착이 됐고, RSI의 경우에도 65일 동안의 하락 추세를 드디어 깨고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더 달라붙을 수 있고, MACD도 플러스 전환됐고,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할 거다라는 그 가능성,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놓고 보면 7만 달러 돌파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립토 시장을 떠난다라면 최근에 그런 조정과 통합 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장을 떠난다라면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포기하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랬던 것처럼, 과거에 이랬던 것처럼, 그때 이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언제? 반감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점을 2주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ETF 상황, 그리고 미국 ETF 상황, 다시 말해서 출시 직후에 이게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되면서 출시일을 기점으로 놓고 이때까지 반등을 해줬잖아요.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출시 직후부터 꼬라박았죠. 이때 셀더 뉴스 이벤트 형식. 이번 홍콩 이슈 같은 경우에도 반등해주고 급락을 했는데 다시금 반등세를 타고 있다. 이것도 미국에서 ETF 현물 ETF 출시 이후 상황과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지금 급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8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담고 있는 차트 비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공유한 건데 재밌더라고요.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첫날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보니까 파란색이 지금 미국이고 빨간색이 홍콩이거든요. 근데 얼추 절반이에요. 홍콩과 미국은 ETF 시장 자체가 비교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돈 들어온 거 보니까 얼추 절반이 첫날 들어온 걸로 비교가 되니까 홍콩 상황이 지금 되게 흥미롭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자본이 얼마나, 본토 자본이 얼마나 남쪽을 향하게 될 것인가, 홍콩을 향하게 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홍콩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대 홍콩이라고 노니까 우리가 약간 지금 설정 자체를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과 중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지금 본토에 투자 자본이 겉돌고 있는 그런 투자 자금들이 미국 ETF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홍콩 ETF 시장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경쟁 구도로도 이제 확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점이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채굴이 됐잖아요. 거의 다 채굴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 지구인이 80억 명인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한 성격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시세만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 가지 구도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상황이 워낙 지금 흥미진진한 기대 포인트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운용 자산이 올해 말까지 1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뭐 더 전폭적인 전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닐까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로버트 미치닉이 밝힌 내용, 쿠프펀드, 연기금 이런 데서 비트코인 현물 ETF 몇 달 안에 매수할 거야.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엄청 빡세게 대화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기대감을 일단 시장에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직 블랙록이랑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거대 기관 자금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 국부펀드랑 뭐 보험사, 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들 등등과 이야기하고 있어. 얘네들이 이제 곧 매수할 거야. 니네들도 들어와야지. 이런 뉘앙스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맥락이 이 시장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도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은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비트코인의 반감기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반감기 이후에 사이드 횡보를 하고, 그때 이제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한 8월이나 9월 정도부터 급등세 포물선형 랠리를 펼치면서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이른바 반감기 패턴을 기술적으로 대입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 몇 달 안에 대형 자금이 들어온다. 그 몇 달 사이에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를 기술적으로 한다라면 과거 패턴에 따라서, 그러면 얼추 하반기로 접어들면 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8, 90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도 고만고만, 떨어져도 고만고만, 이렇게 한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와리가리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내년까지 걸쳐서 되게 의미 있는 10만 달러 이상의 랠리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마음이 단기적으로 막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몇 달 뒤 상황, 하반기 상황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재밌을 것 같다라는 게 기분 탓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트들, 상황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래들 되게 빡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죠. 고래들의 흐름으로 맞춰서 가야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켓 메이커들, 세력과 기관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이, 이 고래들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래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되게 재밌어요. 축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고래 주소를 보니까 이틀 동안 비트코인 1,500개를 추가 매집을 했다. 8,825만 달러 규모. 미스터 빅도 지금 매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5월 2일에 반감기 이후 처음 다시 매수를 시작한 건데 2,800개를 또 싸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뒤 5월 3일에 400개 축적을 또 했고, 또 다른 특정 거래 주소를 보니까 5월 3일에 47,000개를 또 매집을 했습니다. 큰 손들, 거대 자본들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되게 빡세게. 이런 존재들이 뭐 비트코인 7만 달러, 8만 달러를 목표로 이렇게 움직일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되게 흥미롭다. 이런 점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콘 체인에서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를 공유를 했는데, 고래들이 지금 알트들 축적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주소들을 보니까 페페 같은 경우에는 278만 달러 규모,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375만 달러 규모,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262만 달러 규모가 5월 5일에 바이낸스에서 출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도 물량이 아니고 축적 물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은 지금 이걸 축적하고 있다. 얘네들을. 특히 재밌게도 이제 페페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며칠 동안 급반등이 나와줬고, 유니스왑, 뭐 SAC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고래들은 유니스왑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 거대 물량을. 체인링크 왜 모아가겠어요? 실물자산 토큰 이슈, RWA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종목, 그러니까 비전적인 측면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겠죠. 고래들은 지금 빡세게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떤 알트들을 모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에 있습니다. 5월 22일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AI 테마와 관련해서 대장주이기 때문이고, 엔비디아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AI 테마 코인들,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되게 지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5.59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1.09달러와 비교를 했을 때 5배가 넘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엔비디아 이슈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그런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미 AI 관련 테마 코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골렘, 렌더, 패치 이런 종목들이 주말을 거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AI 테마의 움직임은 뭐랄까 엔비디아와 같이 갈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 호재가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 모멘텀 재료로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굳이 AI 테마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주말 사이에 움직이는 코인들을 보면 AI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인식하셔야지 이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느낌까지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민코인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페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어제 시총 랭킹 28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자로는 지금 30위인데 재밌죠? 지금 페페가 파일코인, 스택스, 이뮤터블, 스텔라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페페가 움직이고, 도그 이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 37위? 깜짝 놀랐네. 가격이 벌써 이게 3달러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이게 지금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겠죠. 민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움직임이 뭐 단기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 밈코인들이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밈코인 시즌이 온다 만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알트 시총 전체 사이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알트 코인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알트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요건 하나의 시그널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머스타 씨 같은 경우 이런 얘기예요. 가장 큰 알트 상승장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시장이 흔들릴 때 당신이 흔들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갈 거야. 쭉 하고 더. 갈 거야. 지금 이제 노란색 급등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막 2017년 올타임 하이 때 요 라인을 지금 리테스트하고 반등 시작할까 말까 하는 건데 아직 시작도 안 됐어. 그런데 이 사이즈 자체 알트 시총 차트를 들어 올리는 하나의 역할을 밈코인 자본 유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지금 민코인 막 움직인다고 민코인 막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민코인 움직인다고 민코인 막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민코인 접근은 진짜 엔간하게 경험치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소액으로 재미삼아 그것도 민코인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셔야지. 지금처럼 이미 주간 단위로 지금 20% 넘게 다 올랐는데 지금 들어간다?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고 민코인들의 흐름은 엄청난 급등과 엄청난 폭락이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민코인 움직이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가는 다시 말해서 이 벼락부자를 꿈꾸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민코인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 경험이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페페의 흐름을 좀 꿰고 있다. 페페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난 좀 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요 곳만 놓고 보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미 20% 폭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점.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트 축적 이후 폭등, 축적 이후 폭등, 축적 이후 폭등 전 단계라는 거죠. 지금 축적 이후 사이드 횡보 폭등, 사이드 횡보 폭등. 지금 딱 우리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거는 알트 전체 시총 차트예요. 주간 차트.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떤 단기적인 오르내림은 그렇게 중장기 대응을 내가 마음에 먹었다라면 크게 너무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거나 나가거나 놀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작 요거에 놀라서 패닉셀을 한다라면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스탠스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본격적인 폭등장이 오기 전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때 나의 투자 전략과 스탠스 이런 계획들을 더 정교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알트코인 흐름들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